여러분, 축산 기지도를 현대화 활성화하고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좋은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해서 우리 이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려지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당의 축산 정책입니다.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 전문 축산 단위들은 물론이고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서, 그리고 가정세대들을 비롯해서 어디서나 축산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축산을 잘해서 그 덕을 보고 있는 단위들과 가정들의 경험을 보자고 합니다. 여기는 황리북도 윤단군 수봉협동농장. 10년 전까지만 해도 군에서 제일 뒷자리만을 차지하던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옛말로 돼서 농사도 잘 짓고 축산도 잘하는 농장, 누구나 부러워하는 농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농장에서 축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기로 합시다. 여기는 종합축사. 산탁에 위치한 야외우리에서 토끼들이 맛있게 풀을 뜯고 있는데 축사의 1층에서는 살찐 오리와 계산이들이 옥실됩니다. 새끼 오리와 병아리, 칠면조들도 오글오글 모여 모이를 쫓고 있습니다. 축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개나 되는 양어못들에서는 새끼 메기들이 저와라 꼬리를 칩니다. 그럼 2층에 가봅시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량편에 모두 닭들입니다. 이쯤 하면 여기 종합축사의 식구들을 다 구경했는가 했더니 웬걸, 옥상에는 염소와 양들이, 지하에는 또 돼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돼지는 지하에 들어가야 전염병을 피할 수 있으며, 전염병이 온도 조건을 겨울에 보장할 수 있으며, 온도 조건. 그 다음에 1층에는 오리, 기산이, 이건 2층에 못 올라가지 않나? 이게 1층에다 배치하고, 2층은 닭이 고정 갇혀있는 닭. 근데 만장에는 염소는 들여해서 산으로 다 뽑아내게. 그 지하 1층, 2층 만장까지 하면 4층을 요거 부지는 작으면서도 부지가라는 게 토지 아니나 농장들은 토지가 생산수량이 두드립니다. 한 평 한 평을 정말 땅을 귀하게 여기고, 예? 아끼고, 이걸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방금 갈 위원장 동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부지조약형 건물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축산에서 기본은 모기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숱한 집짐승들의 모기 보장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들은 사료 걱정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모기 사료는 우리 2층에 닭이가 2,000마리 기릅니다. 알 낳는 닭이가. 근데 그 닭이 배선물로 우리 이거 토착미생물균으로 발효시켜가지고 먹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닭 배선물로 해가지고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닭들은 소화기관의 특성으로부터 모기의 60% 내지 70%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 배선물 속에는 용량물질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리로 쪼아먹을 때 튀어나오는 모기가 적지 않은데 이것을 배선물과 함께 균 처리해서 먹이면 알곡 사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2,000마리 정도의 닭 배설물로 돼지를 150여 마리나 기르고 있는데 오리나 메기모기의 일부도 닭 배설물을 균 처리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예, 닭 배설물로 모기 문제를 해결한다니 아주 실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돼지는 그렇다 치고 닭들도 알곡 사료를 먹어야 하는데 이 닭들의 모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기 종합축사에서는 매일 많은 닭알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량의 일부, 즉 절반 정도를 자금으로 돌려서 닭 기르기에 필요한 알곡 사료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로 많은 고기와 알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라율이 높은 종자의 선택, 충분한 모기 보장, 과학적인 사양 관리 방법, 철저한 수입학력 대책,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은 온도 보장입니다. 이거 온도를 1도 높이기는 쉬워도 1도 낮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축사건설을 할 때 이 건설 자체를 이 산탁에 나무가 무성한 데 설치해가지고 서늘한 공기를 송풍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온도를 돌 겁니다. 그리고 이거 2층에 설치했는데 이거는 통풍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풍을 저기서 창문을 찬 공기가 들어오고 여기는 나가는 이렇게 해서 온도를 이 통풍을 잘 시켜서 알라를 높이는데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공판인데 다공판에서 지금 햇빛이 내리쬐면서 온도가 4도, 5도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벽교를 30cm씩 깔아서 온도를 차단시켰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목이 나지고 알이 나거든 다 되는가 했댔는데 점점 알알이 이렇게 떨어지고 닭이가 죽어나가고 하니까 속상하랬습니다. 이러다가 연구소 선생님당에 와서 그저 닭이 관찰하는 법도 대주고 알 색깔 보고 이 닭이는 아파속이누나 알찼누나 알이 이렇게 새빨가면은 용량이 좋은 거고 이렇게 알 색깔이 호요코나 건 용량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며 사용관리를 짜고더니 비용 발생률도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어떤 닭은 하루에 2알씩도 낳는다고 합니다. 닭 기르기에 재미를 붙인 이들은 내년부터는 그 마리수를 배로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산을긴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산판에서는 염소와 양떼가 풀을 뜯게 하고 단백모기 소식장에서 생기는 단백질 모기와 닭 배솔물 등을 배합해서 수천 마리나 되는 메기의 모기 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밤대로 여러 가지 색깔의 발광등을 켜놓아 날아드는 곤충들로 모기를 보충해주는데 여기에 필요되는 전기는 농장 자체로 건설한 수봉 발전소의 전기로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체로 발전소까지 이를 또 세우고 축산과 양호의 힘을 넣어 얻는 실리는 잠옷 크지만 이들의 목표는 아직 멀리에 있습니다. 무슨 이거 저기 같은 거이 이거 명절 때마다 세대마다 한 마리. 예? 그다음에 염소 우리 11유천 원화가 72명입니다. 이건 매일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 콩 이거 생산해서 주지만 요게 더 배로 보충해서 염소 우유 공급하게 학교까지 이걸 돌파해야 된다. 내년도까지. 그다음에 호수를 조성해서 오리바다 해야 된다. 오리바다. 아이 사람들 지나가다 소따가에 가게끔 만들어야 돼. 축산으로 더욱더 흥하는 수봉리의 내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 농장의 경험은 모리를 쓰고 방도를 찾아 모색하며 실리 있는 축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어디서나 그 독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염소를 잘 기르기로 소문난 순천시 오중리 오금숙 할머니의 가정을 보기로 합시다. 오금숙 할머니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이 여성은 둘째인 리옥승 여성입니다. 근 30년간 염소를 길러오고 있는데 이제는 염소 박사라고 불리울 만큼 염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뒷집에 사는 그의 언니입니다. 동생과 함께 수십 년간 염소를 길러오면서 그도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오종리 초급여맹위원장이기도 한 그에게는 늘 모자라는 것이 시간입니다. 노예도 칠래, 토밭도 가꿀래, 가정도 돌볼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는 어느 한 해도 염소 기르기를 중단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은 농장의 염소들을 맡아 키우는 속에서도 가정에서 많은 염소를 기르고 있는데 어떤 해에는 최고 100여마리까지의 염소를 기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 남달리 염소를 많이 기르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84년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젖을 많이 먹이면 더 같다. 염소 젖을 먹여야 아이들이 튼튼해질 수 있다. 군대 나와서 군대들이 다 건강하고 몸이 튼튼한 아이들을 고향을 물어보면 다 대체로 동해안이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고기 많이 먹이고 우유 먹이고 이렇게 하자고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 앞에서 벼슬 하셨는데 근데 소남리 타가서 가니까니 개인집에서 부부간이 염소 관리를 해서 이거 익혀야 되겠구나 나죽시켜봐야 되겠구나 하고 기대면 와서 이렇게 시작된 염소 기르기는 이 가정의 애국의 가풍으로 돼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수많은 염소와 돼지를 길러 인민군대 원호 사업에도 앞장서고 많은 염소 젖을 생산해서 타가소와 유치원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군승에서 생활력이 제일 강한 건 염소입니다. 그래서 뭐 돼지나 토끼 이런 건 전염병이 많아서 전염병이 다 물을 쓸어들이는 이런 일인데 염소는 전염병을 해서 이렇게 뭐 물을 이렇게 쓸어들고 이런 거가 그저 국히 좋습니다. 그저 전염병이 있다는 게 그저 설사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비가 와서 그저 비 맞고 나면 폐염이 올 수 있는데 그러고만 잘 조절하고 비만 맞히지 말고 그러면 방목 이제 새벽에 이슬 맞은 이제 새벽 이슬 맞히지 말고 딱 그저 이슬 진 다음에 모기를 먹고 하게 되면 설사증도 막을 수 있고. 이들의 말에 의하면 염소는 크게 풀을 가리지 않지만 칡과 아카시아 잎을 비롯한 콩과 식물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칡을 좋아하는데 칡을 많이 먹은 날에는 저 생산량이 불어나는 것이 눈에 띄게 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 주변의 야산에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도 심고 칡밭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지 뭐. 부지런해야지 뭐. 이자마다나 성가리만큼 되니까는 이자 이렇게 비 오는 날 또 먹이려면 방목 나가서도 그 텔레비에서도 있잖아요. 한 줌씩 쥐고 오야 된단 말이야. 비에서 비켜서 됐다 말리겠다가 비 오는 날 또 주고. 그러니까 독을 보지 뭐. 이 가정의 실존 경험은 우리들에게 산을 이용해서 염소를 비롯한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른다면 얼마든지 가정 세대들에서 수입도 누리고 나라 살림살이에도 적지 않은 보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그 토끼 기르기가 널리 장려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마도 토끼 고기가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그리고 비만증을 막는데 아주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토끼 고기에는 이 사람의 몸에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완전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반면에 또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은 것으로 해서 이 다른 돼지고기나 양고기 또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더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도 그 바다 거북이가 토끼간을 얻으러 갔다가 끝내 얻지 못하고 돌아온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예로부터 우리 손조들이 토끼 고기가 사람의 몸에 좋다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량가가 높은 토끼 고기를 그 산과들의 흔한 풀과 바꾼다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실리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토끼 기르기를 잘하고 있는 단위들의 경험을 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평송시 교외에 자리 잡고 있는 봉학허급중학교는 오래전부터 토끼 기르기를 잘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 2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장 관리위원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관리꾼과 농사에 대해서 의논하시다가 우리 학교 당시 교장 선생님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토끼를 많이 일때 대한 이 교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많이 일러가지고 인민군대 털 가죽도 보장해주고 학생들에게 토끼털 모자도 할 때 대한 각오가 교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대한 수준이 교실을 받들고 우리는 토끼를 많이 기르기 위한 그걸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이 학교의 토끼 기르기 경험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증체율이 높고 병균들성이 강한 우량한 새품종 토끼를 포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 것과 함께 수의방역 대책을 사전부터 철저히 세워 폐사율이 거의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토끼 콕시디움병 예방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에 있는 순한 그 할매꽃 뿌리, 그다음에 칡백나무, 그다음에 가래나무 그 우리 가지고 매 토끼들에게 그래서 한 번은 할매꽃 뿌리를 한 줄 먹이고 또 다음번에는 칡백나무 또 한 줄 또 먹이고 또 다음번에는 또 가래나무 우림맥을 또 먹이고 번갈아 가면서 먹입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폐사율이 하나도 없고 토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약을 먹이면은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하면서 여러 가지 약을 쓰여야 콕시디움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올해 13살인 이리효권 학생은 가정에서 50마리의 토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른들도 탄복할 만큼 제법 토끼 기르기 상식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토끼가 어떤 풀을 좋아하며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끼 낳는 시기는 언제로 정해야 제일 좋은가? 그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배워준 방법들을 꼭꼭 머릿속에 새기고 토끼를 많이 길러서 얼마 전에도 수십 마리의 토끼검을 마련해서 들끓는 사회주의 건설장에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학교들에서 토끼 기르기를 적극 장려하면 학생들을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다방면적 인재들로 키울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좋은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애국의 마음도 키워주게 됩니다. 토끼 기르기를 잘해서 그 덕을 보는 단위는 많습니다. 대성구역 안학고급중학교, 신의주시 종문고급중학교, 량강도 김창길 가정과 안병군 사평협동농장 리창수 가정, 순천 담배공장을 비롯해서 많은 단위와 가정들이 토끼 기르기를 잘해서 그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올마가는 쟁개비 끌듯하다가 인차 식어버리는 5분 12식 사업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단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축산을 잘하고 있는 단위들을 보면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정보원들의 생활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일꾼들이 머리를 쓰고 약하게 노력한 데 있습니다. 그런 단위들에서는 내외 없이 생산 활성화의 동음도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단위들이 많은데 라선시 성배전부, 희천시 요평 남세전문 협동농장,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탄광부재공장, 황해북도 안전국 장덕광산, 대동강 식료공장과 희천 제사공장의 신뢰가 이곳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위 일꾼들은 이 축산을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으로뿐 아니라 당 정책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으로 보고 정말 앞선 축산 기술을 받아들여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토착 미생물 발효균에 의한 돼지 기르기는 정말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돼지 배설물로 의한 유해가스로 인하여 환경이 어지럽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리공들이 일하기가 불편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유해가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좋은 점은 지난해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기를 때에는 물을 그저 청소용 물이 많이 소비됐습니다. 그저 1시간, 2시간 그저 계속 물을 뿌리면 청소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정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점은 돼지들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기를 때보다 수의약품 소비량이 적어든 것입니다. 여기는 삼중 3경용 붉은기 독천 대동강 탄광입니다.
이미 우리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널리 소개된 바 있지만 독촌 대동강 탄광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전투력 있는 단위입니다. 올해 상반년 석탄 생산 계획도 2달 이상이나 앞당겨 끝냈습니다. 그 비결 속에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이 안받침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 먹는 집중성은 독보입니다. 염소나 토끼 경우에는 풀만 가지고도 노력 좀 들이면 고기가 생산된다는 거. 이거의 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200마리 되는 염소를 가지고 1년에 줬다는 거, 사실은 뭐 열몇 톤 짠다고 하지만 우리가 10톤 짜는 거를 봅시다 해도 염소도 10톤을 얻어내려면 간단한 게 아닌데, 이거 우리 노력이 그래도 한 6, 7명 이 사람들이 그걸 다 하는데, 가을 가서 폐사되는 염소와 수컷들은 처리하면 고기 생산도 되고, 토끼 역시 넉 달, 5달이면 한 킬로만 2kg씩 올라가면 그때 딱 없애고 또 하고 하는 게 1년에 2회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풀 먹는 집중성은 리듬이 나오고 독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독촌 대동강 탄광은 앞뒤가 다 산으로 둘러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모기 원천이 풍부해서 축산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 산들은 바위 투성인데다가 덩발나무 림지로 돼 있어 모기 풀원천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짐승 마리수가 점점 불어나고 축산을 하는 단위와 가정세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나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기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어디에 있겠는지. 이들은 그 방도를 탄광 주변의 빈 땅들을 빠짐없이 찾아 모기풀을 심어 가꾸는 것과 함께 앞선 모기 가공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데서 찾았습니다. 이들은 여름철에 토끼를 비롯한 집짐승들이 먹다 남긴 모기들까지 버리지 않고 말리었다가 가을에 나오는 나달집과 함께 분쇄해서 성령 알모기로 만들고 토착 미생물균 처리하는 방법으로 모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 모기의 호실도 줄어들고 집짐승들의 소화 흡수율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중치율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무슨 일이나 하자고 결심하고 달라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방도가 낮이지만 맥을 놓고 주저앉는 사람에게는 열린 문도 막힌 것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이들은 과학기술 보급망을 통해 앞선 단위들의 축산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짜고 들고 있는데, 구가종의 배합모기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방도도 찾게 됐고, 수입학력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폐사율이 높은 병은 비루수성 출혈병이라는 건데, 이 병에 걸리면 목숨이다. 2월달, 3월달, 요거 초가을부터 마가을까지 9월달부터 한 11월 이때 많이 걸리는 병인데, 그래서 우리는 전문기관들과 연계 밑에 그 병에 걸려서 죽은 토끼 내장을 채취해서 예방약을 자체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방접종을 꼭꼭 하고 있습니다. 가정세대들까지. 그래서 나와서 40일 만에 1차 접종해주고, 그다음에 50일, 70일, 80일 이렇게 4차 접종까지만 해주면 토끼가 죽으려도 안 죽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대기 습도가 높은 이런 장마 소리는 토끼들의 전염병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토끼들의 사양 관리에 각별히 더 관심을 돌립니다. 모기는 철저히 미리 장만해 두었던 비를 마치지 않은 풀이나 배합모기를 줍니다. 이 여성은 토끼 사양 관리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토끼의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서 새끼 때의 영양 관리를 특별히 중시한다고 합니다. 토끼는 새끼 때부터 영양이 져야만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잘 큽니다. 토끼는 풀만 먹인다고 해서 한 가지 풀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이상의 풀을 배합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계절에 이게 풀이 센 시기에는 우리가 재배한 남새작물과 같이 섞여서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덕거리라고 부르는 골짜기의 산중턱에 탄광의 용서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 시간이라 금방 방목을 끝낸 염소들이 색임질로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생김새가 서로 오슷비슷해서 어느 염소가 어느 염소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양공들은 100마리가 넘는 이 염소들의 이름은 물론 세부적인 특징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염소들도 자기 주인의 말을 곧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사롭게 흘러가는 생활의 단면이지만 이렇게 많은 염소들을 관리해야 하는 방목공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깊이 헤아려집니다. 개인 세대들하고 달리 50마리나 100마리 이상 될 때는 병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 방목공들이 항상 방목 나가서나 사양 관리에서 책임성을 높여서 항상 염소가 병이 온 놈이 병 걸리지 않았는가, 모기는 잘 먹는가, 기침은 안 하는가, 이걸 잘 관찰해서 병 발생률도 줄어들고 마리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으로 덕을 보는 사람들, 물론 어떤 집짐승을 기르며 사양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또 방역대책은 어떻게 세우는가 등 지역마다 단위마다 조금씩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찾게 되는 점은 품들이지 않고 따는 열매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리를 따져가며 과학 축산을 하지 않고 주먹치기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해 해보다가 그만두는 식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이 축산 역시 마음 먹고 군기 있게 일관하게 내밀어야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앞선 단위들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